안녕하세요. 선은사주입니다. 네, 오늘은 6월 20일 무자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잠깐 상식으로 오늘은 양팔통사주와 음팔통사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팔통사주는 그야말로 사주 8글자 자체가 다 양의 글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사주를 양팔통사주라고 하고요. 그 다음 사주 전체 8글자가 모두 음의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음팔통사주를 가지고 계신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음팔통사주랍니다. 양팔통사주와 음팔통사주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양팔통사주는 이게 딱 대부분 이제 내담자 분들은 여성분들이잖아요. 여성분들이 오시는데 좀 덩치도 되게 크시고요. 말도 시원시원하게 하시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고요. 본인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다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어떤 능동적이고 좀 진취적이고 다소 남성적인 그러신 분들, 그리고 또 말할 때 좀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다 할 때는 바로 이의 제기를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양팔통사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반해서 음팔통사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한번 맞춰보세요 하고 조용히 오셔서요,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그러면, 그냥 말씀해 주세요. 뭐, 그냥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도 제일 궁금한 게 있으셔서 오셨을 텐데, 제일 궁금한 걸 해결하고 가셔야지 시원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서야 이제 조용히 돌려서 이런 문제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듣는 과정에서도 리액션도 별로 없고요. 그냥 가만히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음팔통사주를 타고나게 되면 좀 약간 느낌이 약간 침울해 있고 약간 우울해 있고 예민하고 까칠해 보이기까지 해요. 그리고 모든 일에 뭔가 그 소극적이고 좀 예민하게 구는 성정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음팔통사주를 타고 나면 조금 고독하고 외로운 사주를 타고났다라고 보고요. 음팔통사주를 타고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아무래도 소극적이다 보니까 대인관계도 활발히 하지 않고, 네, 좀 집에 칩거하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점 더 우울하고 침울해지는 그런 기운들이 더 강해질 가능성도 사실 높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므로 음팔통 사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소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자꾸 밖으로 나가시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계속해서 어울리고 화합하는 그런 삶을 지향하셔야지 말년에도 외롭지 않고 활기차고 즐거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충 아시겠죠? 남자분들도 음팔통 사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진짜 그야말로 남자들이 음팔통 사주시면요, 정말 여자 같아요. 딱 홍석천 같은 느낌? 네, 굉장히 공감 능력도 좀 뛰어나고요.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지 못한 그런 장점으로 발휘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여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리액션도 잘해주고, 네, 대화가 끊임없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남자들 음팔통사주들이 좀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사주는 그래도 양팔통, 음팔통은 안 좋게 보고요. 양과 음이 적절히 한 4자 정도로 적절히 섞여 있는 사주를
좋은 사주로 본답니다. 네, 오늘의 잠깐 상식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식재관인 이 십성 중에 관에 해당하는 관성을 설명하는 날입니다. 물론 관성에는 정관과 편관이 있어요. 일단은 관성의 기본적인 속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제어하는 능력,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을성과 인내심, 남에 대한 배려가 몸에 배어있게 하는 그런 성분이겠죠. 그래서 관성이 적절히 있으면 참 편한 사람이 된답니다. 누구에게 평가를 받아도 그 사람은 참 예의 있고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지킬 거 지키고, 네. 근데 약간 거리감, 아주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느낌은 조금 없을 수도 있겠죠. 너무 예의를 차리고 너무 반듯하다 보니까 대화도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딱 상대방의 어떤 그 부분을 상대방만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캐지 않고 다 지켜주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약간 인간관계에 있어서 약간 선을 넘지 않다 보니까 매우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변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경우들이 좀 많아요. 관성이 좀 지나칠 때 그런 게 좀 있고요. 일단은 관성에는 정관과 편관이 있어요. 정관은요, 그야말로 합리적인 어떤 예의나 무슨 규율, 규칙 그런 것도 모든 그 사고의 기반 자체가 합리주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편관은요, 무조건 원리 원칙주의, 좀 흑백 논리가 좀 강하겠죠. 뭐 아니면 도, 좀 그런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정관이 사주에 있다면 일반 행정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적성이 맞는답니다. 그리고 편관은 특수 행정직 아니면 뭐 경찰, 군인 뭐 그쪽 있죠? 옛날로 말하면 무관 쪽에 가까운 그런. 왜냐하면 편관은 약간 무모하고 모험을 즐기고요. 그 다음에 흑백이 확실하고요. 상하 관계가 확실하고요. 원리 원칙주의이기 때문에 예, 무관 쪽이 조금 더 맞습니다. 그리고 옆에 칠살이라고 써 있죠. 편관을 칠살이라고도 해요. 근데 굳이 칠살이 아니고 편관이라고 할 때는 어떨 때냐면은 식신으로 인해서 제살이 되었을 때, 이 살이 식신의 극을 받아서 꼼짝 못하게 제어가 됐을 때는 편관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 식신이 없을 때, 식신이 없으면 이 살을 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 살이라는 게 아주 판을 치겠죠. 내 사주에. 그 판을 치는 거는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일단은 칠살은 가장 큰 특징은 그 건강, 스트레스의 살이거든요. 예, 건강의 위험 신호가 된답니다. 그러므로 편관이 아주 많은 그런 사주들은 건강을 아주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정관이라고 하더라도 정관이 여러 개 한 3개 이상 된다면 이미 그거는 관살 혼잡으로 본답니다. 관살 혼잡은 정관과 편관이 혼잡돼 있다, 섞여 있다라는 뜻인데요. 네, 정관이 한 3개 이상일 때도 관살 혼잡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답니다. 그리고 관성이라는 거는 여자에게는 남편 아니면 직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자에게는 자식이 되겠어요. 여자를 꼼짝 못하게 쥐락펴락하는 분은 남편이겠죠. 그리고 남편을 쥐락펴락 꼼짝 못하게 하는 거는 자식이겠죠. 자식을 낳는 순간에 남편들이 철이 들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랍니다. 그리고 일단 이 관성은 자기 절제력, 통제력이기 때문에 사실 사주를 보면은 그 무관사주라고 해서 관이 아예 사주 내에, 자신의 사주 내에 없는 사주들이 있어요. 이 무관사주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타적이지 않아요. 남의 생각 궁금하지 않아요. 남한테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참는 게 없어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당장 먹어야 되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당장 사야 되고요. 제가 이 무관사주 남편을 데리고 살고 있어요. 저는 관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저는 제 거는 하나도 안 사고요. 제가 먹고 싶은 거 절대 말하지 않고 상대방 먹고 싶은 것만 물어봐서 다 맞춰주는 스타일이에요. 뭐를 사러 가도 제 거는 안 사고 남편 것만 다 사주고 오고요. 영화를 보고 싶어도 남편이 보고 싶어하는 영화를 보지 제가 보고 싶어하는 영화는 말하지 않는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이 관이 너무 많다 보면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완전히 자신의 통제력에 자신을 가둔 거예요. 자아라는 게 뭐 남아 있겠어요? 자아라는 게 남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아라는 게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관은 참고 인내하고 나를 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성이 강하면 일단 건강. 첫 번째, 무조건 건강. 건강에 큰 타격을 입겠지요. 이게 가장 크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 의견 말하지 않아요. 무조건 남에게 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네, 자신의 인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많이 봐야겠죠? 네, 자기가 혹시 남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있지 않나를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관이 많아서 건강적으로 되게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관이 많다 보니까 애어른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 알람을 켜놓고 이불 속에다가 엄마 아빠 깨실까봐 이불 속에다가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조용히 깨시지 않게 조용히 학교를 간 케이스예요. 관이 많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뭔가 소집 학용품 같은 거를 사야 될 때도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엄마한테 말을 되게 어렵게 꺼냈고요. 좀 지나치지요? 많이 지나쳤죠.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 사주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관이 이제 무관사주 빼고요. 관이 뭐 하나 두 개 정도 있을 때 일단 관이 약하게 있으면은 일단은 뭐 준법 정신이 좀 약하겠죠.
관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가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지켜야 하는 어떤 규범 규칙들이에요. 준법적 신도 좀 낮을 테고, 이타심도, 남을 배려하는 이타심도 낮을 테고요. 그 다음에 관이 낮으면은 또 일단 뭐 여자 입장에서는 살짝 남편을 무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관성이 낮으면은 자식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겠지요. 그쵸? 네. 그 대신에 관이 낮으면 뭐 건강은 괜찮겠죠? 건강 상태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 관은 살아가는데 우리 사회에서 모든 어떤 사회가 원만하게 큰 트러블 없이 잘 돌아가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관이 약한 분들은 제로부터 관을 생애를 받아야지 이 관이 강해져서 관으로서의 기능, 관으로서의 역할이 좀 사주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관이 약한 분은 반드시 재를 봐야 되고요. 재가 없을 경우는 더 관이 약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운에서 재나 관이 오면은 이 본인의 관성이 좀 살아나서 조금 남을 더 배려한다거나 사람이 좀 유순해지고 상대방의 의견도 더 소중히 여겨주는 그런 성격으로 변할 가능성이 좀 높겠지요. 그리고 또 관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사람들은 일단 너무 많으면 설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너무 많으면 설기를 해야 돼요. 관이 너무 많으면 힘을 빼야 되잖아요. 인성으로 힘을 빼서 관인 상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관의 힘이 조금 줄면서 약간 관이 중압감으로 느껴지는 생기는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해지면서 긍정작용을 좀 할 수 있겠지요. 결국 그런 관이 인성으로 설계돼서 인성은 결국 나를 돕는 성분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인 상생이 되면 아주 좋겠죠. 관이 좀 강할 때는. 그 다음에 또 아주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이 식신으로 두 칸을 가면은 식신이 얘를 극하는 거라 그랬죠. 식신 입장에서 관은 재란 말이에요. 극하는 거예요. 식신으로부터 극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관이 꼼짝 못 해야 돼요. 관이 너무 많다면. 그러면 식신은 결국 자식이기도 하고 나의 밥벌이 수단, 그 다음 또 나의 일 업무 능력, 뭐 지식 기반, 여러 가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한 모든 재주에 해당되는 연구하고 궁리하는 그런 심리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관을 칠 수도 있답니다. 이럴 때는 만약에 이런 관이 아주 많은데 식신이 있다면 자식 덕을 보는 거예요. 자식이 엄마의 모든 스트레스, 엄마의 중압감,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은 지배받는 성분이잖아요. 자기가 지배받는 성분인데, 식신은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이란 말이에요. 직장 안에서의 능력. 이 능력이 너무 좋다 보면 관의 눈치 안 보고 이 능력으로 날 자르려면 잘라봐 하고 관에 대항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관에서는 더럽고 안 입고 치사해도 얘가 일을 너무 잘해? 그러면 안 자르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관이 너무 과다할 때는 인성으로 설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식신으로 식신 제사를 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관이 너무 약해서 문제일 때는 재생을 받아서 관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남들을 조금 더 배려하게 만들어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즐거운 사주풀이 시간이 왔습니다. 안 나오네요. 그다음에 대운을 써보겠네요. 몇 세 대운이냐? 8세 대운이네요. 이 사주 일간에서 보면은 수니까 수를 극하는 거는 토국수지요. 토가 이렇게 지금 중중하답니다. 토가 4개나 돼요. 8글자 중에 반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아주 확실한 칠살이 되겠죠? 근데 확실하게 칠살이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식신이 있죠? 식신이 제살해주죠? 그러면 얘네는 그냥 편관입니다. 식신 제살돼서 편관이 됐어요. 그럼 자식 자리에 식신의 안 그래도 자식 자리는 식신 자리인데 자식 자리에 자식이 있어요. 을묘 아주 강하게 있어요. 식신이. 엔간한 식신이 오면은 이 편관하고 어떻게 해보지도 못해요. 근데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오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부족하지만 식신제사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자식덕도 보겠죠. 그리고 이 시기가 언제예요? 노년기겠죠? 자식 낳고서 중말년 한 50대 후반 정도부터 식신제살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때는 오히려 더 건강도 식신이 있기 때문에 건강도 더 좋아지고 을묘, 묘는 확산, 발산 이렇게 막 벌리고 다니는 거라 했잖아요. 오히려 노년에 더 활동력이 더 강화될 것이다. 그동안 이렇게 기죽어서 아프고 기죽어서 이렇게 살았다가 노년에 더 오히려 활동성이 강화되는 운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충미충이 양쪽에서 일어나는데 여기 묘미로서 평소에는 묘미로서 이 충미충을 못 일어나게 합이 먼저니까 충미충이 못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묘가 충을 받는 묘충이 일어난다면 충미충도 일어나는 거겠죠. 묘가 미하고 합하지 못하니까. 그쵸? 그럼 유가 올 때 좀 남편과 관계를 좀 조심히 해야 된다라고 보면 돼요. 대운으로 보면 저는 뭐
18세부터 27세까지니까 해당 안 되겠죠?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관이 이렇게 강해요. 편관이 강하다는 거는 인내심, 참을성, 배려 이런 거 엄청 강하다 그랬죠? 네. 그리고 자기와의 약속을 굉장히 잘 지켜요. 자기가 스스로 만든 룰은 자기가 지켜요. 그리고 관은 일단은 어른들의 말을 되게 잘 들어요. 관은 자기보다 상사의 의미가 있어요. 윗사람의 의미가 있거든요. 저에게는 이렇게 많은 윗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예의가 굉장히 바르고 어른들에게 굉장히 깍듯하답니다. 윗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제가 장사를 한다면 관은 또 손님도 돼요. 윗사람이니까. 결국 내 물건을 팔아줘야 되는 사람은 내 윗사람이죠.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관이 발달해 있으면 그 집은 장사가 잘 된다. 손님이 많다라고 보기도 한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인내심, 참을성, 배려가 이렇게 발달했기 때문에 일단은 해야 되는 거는 꼭 했어요. 선생님들이 시키는 거, 부모님들이 시키는 거 꼬박꼬박 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운이 신유술 이렇게 금극으로 흘렀죠. 인성운으로 흘러네요. 공부를 했다는 얘기죠. 인성운으로 흘렀어요. 근데 이때는 인성 중에서도 편인운이었어요. 편인이 강하게 왔어요. 을신충, 묘유충, 편인도식이죠. 편인도식은 뭐예요? 망하는 운이죠. 저희 집안이 이때 크게 망했어요. 크게 망해서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답니다. 이때. 그리고 제 사주 안에 축미가 있죠. 이미 축미가 있어요. 이때 축술미가 이루어졌죠. 28세부터 37세 사이에 축술미. 남편이 난리가 났죠. 아주 남편이 난리가 났어요. 남편이 무관이라 그랬잖아요.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술만 먹으면 연락이 안 돼요. 집을 못 찾아와요. 제가 찾으러 가려고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자기가 어렵게 통화가 돼도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어디서 자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겨울이면 특히 동사하거나 뭐 아리랑치기를 당할까봐 엄청나게 이 시기에 고통을 받으며 살았답니다. 남편 때문에. 축술미.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때 개해년. 비겁이죠. 사람들과 엄청 어울려서 진짜 즐겁게 잘 살았어요.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고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안 모여요. 모이면 최소한 10만 원씩은 까지니까 맨날 즐겁게 친구나 부부 동반으로 맨날 비견들과 모여서 놀다 보니까 돈이 잘 모이지 않았던 때예요. 내년에 제가 이제 갑자 대운이 와요. 그러면 제가 뿌리가 없잖아요. 주체성이 좀 부족할 수 있겠죠? 주관도 부족하고 주체성도 부족하고 약간 의지력도 부족하고 약간 나약할 수 있는데 뿌리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뭔가 마음 먹으면 행동으로 나설 수 있는 자신감을 확보했고요. 천간에 갑이 왔어요. 저의 편관을 상관 합살해줬네요. 상관이 합살해줬어요. 살을 합해서 없애줬어요. 이 갑은 상관이잖아요. 상관은 결국 제 언변이거든요. 결국 제 언변을 사용해서 제 말을 사용해서 나의 살을 합살했다. 그리고 나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도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내년부터 이렇게 갑자대운이 오기 때문에 저는 결국 말로 이때부터는 먹고 살고 자신감으로 추진력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해자축으로 흘렀잖아요. 해자축으로 흘러서 안 그래도 제가 음팔통이잖아요. 음팔통에다가 이 수기운도 음의 가장 강한 기운 중에 하나가 수기운인데 음팔통에 또 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뭐 우울증 증세, 불면증 증세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답니다. 밤에 항상 약을 먹고 자야 돼요. 그대로 쓴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쵸? 유일하게 지금 이 조우를 맞춰주는 글자가 이 미토랍니다. 이 미토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지금 남편이잖아요. 기토에다가 미토, 기미가 남편이거든요. 축토도 물론 남편 될 수 있겠지만 남편이 조우를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남편이 너무 좋고요. 남편이 저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답니다. 이때 젊을 때 저 힘들게 한 거 이때 이제 열심히 갚아 나가야겠죠. 네. 그리고 여기 식신제살이 또 되네요. 식신이 이 제살했고요. 근데 축이 오면 또 축미축은 또 일어날 거예요. 근데 뭐 58세 이후에 남편하고 뭐 싸워봤자 얼마나 싸우겠어요. 포기하고 살겠죠. 적당히 의리로. 네.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제 말빨이 조금 세지겠죠. 여자가 식상이 강해지면 살짝 남편을 약간 우선순위에서 조금 내려놓고 내 인생을 챙기게 되거든요. 그전에는 저 정말 남편 밥 한 끼라도 안 해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무조건 남편 들어오기 전에 다 밥 해놓고 있어야 되고 막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서부터 이제 이 운 접어들기 직전부터 제 성격도 변하더라고요. 나도 일을 하고, 그쵸? 나도 내 삶이 있고, 나도 내 친구가 있고,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때 식상운이 이렇게 딱 흐르다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밥 차려주는 것까지는 해도 밥 먹고 치우는 거는 당연히 남편 몫이고요. 당연한 줄 알아요. 교육을 제가 좀 시켰답니다. 그동안 제가 교육을 못 시킨 탓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생했겠죠, 스스로. 그리고 일단은 저는 지금 일단 여기서 보면은 을목이 잘 자라기 위해서 내 식신이 돈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때가 와야겠죠. 식신생재가 됐죠. 나의 기술이나 밥벌이 수단, 나의 지식, 나의 능력이 돈으로 연결되는 시기. 그러니까 결국 식신생재가 됐다는 건 이때 결과물로서 나는 경제적으로 이때는 안락한 시기를 살 수 있을 것이다. 뒤로 가면서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는 사주라 저는 너무 행복하답니다. 여러분도 희망 잃지 마시고, 네, 누구나 다 힘든 시기는 있어요. 네, 지금이 그냥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신다면 이제 치고 올라올 일만 남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